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겠죠? 사라진 조각들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각 단계에서 새로 떼어낸 정사각형들의 둘레 길이를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은 무한으로의 여정 프랙탈의 역설입니다. 등비급수를 통해 시어핀스키 양탄자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이란 무엇일까요? 닮은 도형이 한없이 반복되는 기하적 형태를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부분을 확대하면 전체와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자기 유사성이 특징입니다. 눈의 결정, 해안선의 구조처럼 프랙탈은 우리 주변 자연현상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러한 프랙탈 중에서 시어핀스키 양탄자입니다. 이 무한한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단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9등분하고 가운데 정사각형을 떼어냅니다. 2단계,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다시 9등분하고 그 가운데 정사각형을 떼어냅니다. 3단계, 남은 모든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겠죠? 사라진 조각들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각 단계에서 새로 떼어낸 정사각형들의 둘레 길이를 총합을 구하여 무한히 더하면 그 값은 특정 값에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무한히 커질까요? n 단계에서 새로 떼어낸 정사각형들의 둘레 길이의 합을 an이라고 할 때 급수 an을 수렴 또는 발산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첫 번째 조각의 둘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하나를 떼어내게 됩니다. 떼어낸 정사각형의 개수는 1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입니다. 둘레의 길이의 합은 변이 4개,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므로 곱하기 해서 3분의 4가 됩니다. 즉 A1의 값은 3분의 4입니다. 2단계입니다. 다음 8조각의 둘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떼어낸 정사각형의 개수가 8개가 되겠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9분의 1입니다. 처음 떼어냈던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고 그거를 다시 3등분해서 정사각형을 떼어냈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떼어낸 정사각형들의 둘레 길이의 합은 총 8개, 그리고 사각형이니까 변이 4개,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1 해서 값은 9분의 32가 됩니다. 즉 A2의 값은 9분의 30입니다. 이쯤에서 패턴이 좀 눈에 띄나요? 둘레의 일반항 AN을 구하겠습니다. n 단계에서 새로 떼어낸 정사각형의 개수는 8의 n-1승이 되겠고 n 단계에서 떼어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씩만큼 곱해지는 3분의 1의 n승입니다. 따라서 n 단계에서 떼어낸 정사각형의 둘레의 총합 AN의 값은 8의 n-1승 곱하기
4개 변 4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 되어서 이 값은 8의 n-1승 곱하기 4 곱하기 지수를 맞춰서 3분의 1의 n-1승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8의 n-1승, 3분의 n-1승 해서 3분의 8의 n-1승이 되겠고 나머지 상수 3분의 4가 있습니다. 이 일반항 AN은 첫째 항이 3분의 4이고 공비가 3분의 8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을 본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둘레의 합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즉 등비급수 시그마 3분의 4 곱하기 3분의 8의 n-1승의 값은 공비 r이 3분의 8이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커지게 되므로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시어핀스키 양탄자를 만들기 위해 떼어낸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를 더하면 그 길이가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둘레는 무한대로 발산하였고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한 길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떼어낸 조각들의 넓이의 합도 무한할까요? 사라진 조각들의 넓이는 얼마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단계에서 새로 떼어낸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여 무한히 더하면 그 값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 단계에서 새로 떼어낸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bn이라 할 때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을 구해봅시다. 자, 일반항 bn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 넓이 b1을 구해본다면 정사각형 한 개 곱하기 한 변의 길이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9분의 1이 나왔고 b1은 9분의 1. 2단계 넓이 b2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보았듯이 정사각형이 8개가 나오고 두 번째 떼어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1이었으므로 8 곱하기 9분의 1의 제곱 해서 81분의 8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다 보면 n 단계의 넓이 bn은 8의 n-1승 곱하기 3분의 1의 2n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비가 9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이 제곱이 들어가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8의 n-1승 곱하기 9분의 1의 n승이 되고 또 이 식을 지수를 맞추어 보면 8의 n-1승 곱하기 9분의 1의 n-1승 곱하기 9분의 1이 되어 n-1승 지수로 묶어보면 9분의 8의 n-1승 곱하기 9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수열 bn은 첫째 항이 9분의 1이고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봤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즉 넓이의 합은 1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값 등비급수 시그마 bn은 시그마 9분의 1 곱하기 9분의 8의 n-1승입니다. 이 등비급수의 공비 r은 9분의 8이므로 공비 r이 1보다 작게 되어 이 급수는 수렴합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그 합 S는
1-r분의 a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는 1-공비R 9분의 8분의 첫째 항 9분의 1을 넣어주면 식은 9분의 1분의 9분의 1이 되어 총합은 1이 됩니다. 둘레는 무한한 값으로 발산하고 넓이는 지금 본 바와 같이 1로 수렴하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프랙탈의 역설입니다. 떼어낸 둘레의 합은 시그마 AN 해서 3분의 4, 9분의 32, 우리가 구한 A1, A2 이런 값들이 무한대로 합하다 보면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떼어낸 넓이의 합 시그마 BN의 값을 구해보면 9분의 1 더하기 81분의 8 이런 식으로 더해가다 보면 이 값은 1로 수렴합니다. 떼어낸 조각들의 넓이의 합은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남는 시어핀스키 양탄자의 넓이는 0이지만 그 내부 경계선의 길이는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수학의 눈으로 무한을 들여다보다. 시어핀스키 양탄자의 역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직관을 넘어서는 세계,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과는 달리 도형은 유한한 넓이 안에 무한한 길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등비급수와 같은 수학적 도구는 무한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성질을 규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수업을 마치고 싶네요. 또 다른 프랙탈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시어핀스키 양탄자는 무한의 성질을 탐구하는 수많은 프랙탈 중에 하나입니다. 코흐 눈송이, 망델브로 집합 등 또 다른 기묘하고 아름다운 도형들은 어떤 수학적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다음 탐험을 시작해 보세요.